1345 저자이신 권경희 기자님 내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밀번호 12345를 쓴 권경희입니다. 저는 이제 5년 동안 투표 참관인과 이제 개표 참관인을 모두 다 이제 하면서 이 구조, 우리 검증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2년 전에 이미 벌써 선관위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증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효죠. 근데 왜 우리 아직도 무효를 외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실은 2년 전에 선관위 스스로 검증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저에게 먼저 한 이후로부터 모든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의를 하면은 이후부터는 검증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남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선관위가. 그러면은 사실은 선관위는 이제 해체해야 되고 그 기관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모든 것들의 프레임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조를 끌려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관위는 우리가 지금 표를 세는 기관이 증거까지 관리하고 있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8월 18일 날 우리 재개표 역시도 아직도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재개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미 벌써 훼손하는 것은 형법 227조의 2항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직선거법이란 공정자 기록 위작과 변작에 대해서 이제 범죄라고 이미 벌써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이제 김영 대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미 벌써 부실이라는 것 자체든 부정이라는 것 자체든 어떠한 것도 사실은 선거가 훼손이 되면 그 훼손되는 것 순간부터 이미 벌써 선거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효를 선언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건 부실이니까 뭐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끌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판을 하자, 뭐 우리가 이걸 대해서 알리자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막는 역할을 했고요. 오히려 그 민주당은 2015년, 2016년에 훨씬 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자마자 입을 다물었거든요. 근데 왜 국민의힘은 끌려다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2024년 이제 부산 금정구 장전 제1동에 제4투표구 사례를 좀 드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자유통일당이 당시 2024년 4.10 총선에서 270곳에서 0표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 금정구 장전 1동의 제4투표구에 1377장의 유효표가 나왔는데 1투표구, 2투표구, 3투표구에서는 39, 35, 32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다 비슷하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 제4투표구에서만 0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데 지지율이 낮은 사회민주당은 0.1%밖에 안 됐는데 260표가 나왔습니다. 진보당은 0.43%밖에 지지율이 안 나왔는데 1100표가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1.5%밖에 안 나왔는데도 2700표가 나왔는데 자유통일당은 그 38개 정당 중에서 6이나 했거든요. 2.26%의 지지율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0표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대수의 법칙을 어긴 거고요. 이렇게 표로 보면은 왜 대수의 법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효표가 1377표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한 이제 31표가 나와야지 되고 그 언저리 정도는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0표가 나왔다는 거. 이번에 시흥시 같은 경우 몇천 표를 기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런 게 증거로 다 드러난 것처럼 이것도 수사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돼서 소송을 걸어도 선거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우리가 깨지지 않은 법칙인데 적용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이 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은 아예 인지수사 단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가 수학은 그러면 왜 열심히 대수의 법칙을 왜 배웠습니까? 그리고 대수의 법칙으로 가지고 우리가 300년 동안 카지노가 운영이 되고 보험이 운영이 되고 지금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선거만 이게 예외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공부 많이 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그런 판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죄 혐의 당사자가 그들이 전부 다 증거를 손에 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집행자가 증거 보존자이고 그들이 또한 판정을 하고 있다는 이 구조를 우리는 깨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거를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빨리 이거를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했지만 성관은 이미 벌써 검증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줬었고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잔고를 맡겼는데 검증 불가능하다. 우리가 약국에다가 병원에다가 투약약에 대해서 이 정도를 두면 됩니까?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검증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막고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랑 근데 우리는 성관이는 훨씬 더 귀하고 우리가 더 비싼 비용이 드는 한 표인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믿고 맡긴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선거에 관련된 장비는 사실 돈 세던 기계입니다. 이거와 동일한 특허를 가졌고 동일한 날짜에 특허를 받았는데 자동화 ATM기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감시기구를 받고 금융감독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오히려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벌써 그들은 오류율이 10%가 넘는다는 것도 밝혔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투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표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전자개표의 오류율을 그대로 묻혀버리고는 투표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이제 아실 테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두 갈래가 2002년에 개표소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같은 해에 다룬 대륙에서 이제 세 개로 번진 같은 구조입니다. 2002년에 SKCNC가 전자개표를 도입을 했었고 2003년에 스마트매틱이랑 도미니언, 캐나다에서도 동시에 이 전자개표를 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이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왕후닝이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인데, 왕후닝은 1988년에 미국에 가서 미국 반대 미국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것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밝히게 됐고, 그 이후로 초안전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왕후닝이 그 책을 쓰자마자 이제 장점인에게 발탁이 돼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1대1류를 이제 기획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비밀번호 12345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